국회 국감장에요.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지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건데, 여기 정인 17명 중에 8명이 라임하고 옵티머스 지금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앙지검이요. 지금 이 옵티머스의 의혹을 갖다가 뭉개는 역할을 철저하게 이렇게 수행해 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의혹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지금 한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라 옵티머스와 관련되는 문건을 발견하고도 2번이나 압수수색에서, 또 한 번은 윤 변호사가 스스로 했는데 뭉갰다는 거. 또 김봉현이가 6월 초에 5천만 원을 강기정 수석에게 당시 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조서에 안 남겼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기정은 김봉현을 명예훼손이다 해서 고소한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지금 중요한 거는 김봉현이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진술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는 그게 무슨 진술을 바꿨다라는 거 갖고 처벌은 안 받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위정죄는 굉장히 큰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위정죄는 무조건 형사처벌이에요. 그런데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또 지도 나중에 더 처벌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고, 상대는 얼마 전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거물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봉현이 이미 6월 달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서 5천만 원을 강기정 수석에게 전달했다 했는데, 이거를 면담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찰이 보통 이래 중요한 걸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내가 이 정식으로 수사를 할 때 그걸 물을게요 하고 핵심이잖아요. 이래야 될 건데, 그 말을 면담 과정에서 들었다고 수사할 때 정식 조서에서 묻지도 않고 이거를 빼버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 6부가 6월 18일 횡령 등으로 체포된 이강세로부터 작년 7월 28일에 청와대에 가서 강기정이를 만났다. 그렇지만 돈을 준 적 없다 이래 말했죠. 둘이 말을 맞췄는지 이 이야기는 제가 전번에도 몇 달 전에도 한번 뉴핑에서 하지 않았나요? 여름인데 들어오라 해서 휴일날 들어오라 해서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지만은 특별히 진행된 게 없었다. 잘 안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둘이 이야기를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강세는 강기정을 만나기 전에 호텔에서 김봉현을 만나서 5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김봉현을 만나지 않았다. 강기정을 만난 뒤에는 김봉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전에 만나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 이랬어요. 그런데 구속되고 나서 6월 24일 검찰 조사에서는 강기정을 청와대에서 만나기 하루 전인 7월 27일 날 김봉현을 서울의 호텔에서 만났다. 요까지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강세가 검사가 휴대전화 송수시 및 택시 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나서야 김 수석과 면담하는 일을 설명하려고 만났다 하고 만난 것은 시인한 다음에, 그 당시에도 김봉현이가 횡령 등으로 도피 중인데 어떻게 김봉현과 직접 만났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러면서 그 1,000만 원은 김봉현이가 라임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을 모아달라고 준 돈이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기정이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 그러면 계속해 물어야 될 건데 그걸 캐 묻지 않았으니까 이제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김봉현이가 터뜨린 거 아니겠어요? 자, 6월 29일에는 양자를 대질 조사를 했는데 두 사람은 7월 27일 호텔에서 만나서 돈을 주고 받은 사실과 이튿날
이강세가 강기정과 청와대에서 만나서 라임 구명을 시도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다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강세가 얼마를 받았느냐, 또 어디에 쓰라고 한 돈이었냐에 대해서는 김봉현은 강기정 주라고 5천, 이강세는 그게 아니라 기자 모아달라고 1,000, 그래서 강기정과 관계없다, 이렇게 지금 말이 엇갈렸다는 거예요. 자, 김봉현은 백화점 쇼핑백에 현금 5천만 원을 담아서 안이 보이지 않게 건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기정은 기자회견에서 쓸 1,000만 원짜리 봉투 2개를 받았다. 이 요즘 5만 원권이 나오고 난 뒤에 5만 원권 100장이면 500만 원, 200장이면 1,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강세를 딱 그까지 서로 말이 엇갈리는 걸 듣고는 이강세를 기소한 뒤에 강기정이를 한 번도 불러서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강세가 말을 자꾸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전형적으로 꼬리 자르는 수사를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검찰 간부 중간 인사가 8월 달에 있었는데 이강세를 수사한 이 나 의협 부부장 검사를 금융위원회 파견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에 관여 못하도록 멀리 보내버린 거죠. 자, 강기정은 1원도 안 받았다고 김봉현을 고소를 했습니다. 자, 김봉현은 감방에 있고 자기 입장을 재판정이나 밖에 나왔을 때 아니면 말할 수 없고, 강기정은 수석을 그만두었지만 여전히 지금 이 정권의 핵심이죠. 정치 공작에 맞서 싸우겠다는데 누가 지금 강기정을 상대로 정치 공작을 하겠습니까? 검찰은 이강세 말만 듣고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이 건네졌다고 판단하지를 않고, 확인할 걸 다 확인했다며 강기정에게 돈이 건너간 정확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그냥 청탁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부분만 인정해서 이강세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웃기죠. 자, 돈을 갖다가 1,000만 원을 기자들 모아달라고 줬다는데, 근데 돈을 갖다가 강기정에게 줬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면서도 변호사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김봉현이가 돈은 줬는데 강기정이가 그 돈을 저쪽에 가지는 않고 그냥 자기가 먹었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중간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공소장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도 지금 이 난리가 났어요.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총장 밑으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직접 수사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윤 총장에게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은 윤 총장은 철저히 수사라고만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을 향해서 수사를 할 때는 순한 양이 된다 하고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임 김봉현이가 5천만 원을 강기정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월 구속된 뒤에 검찰 수사팀에 이런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이 법정에서 정언으로 터져 나오기 전에는 전혀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부지검 정권범죄 합수단 출신의 한 인사는 수사팀이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증을 하지도 않았다 말을 했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 펀드 하자, 펀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처리하는 방안이라는 그 문건에도 이혁진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에 참여해 있다, 펀드 설정 및 운영 과정에도 관여되어 있다라는 글을 수사팀이 이미 수개월 전에 관련자 진술 및 문건을 통해 파악을 하고도 이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가 요 근래 터지니까
대검에 보도했다는 겁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는 끝까지 해가고 정권을 건드리는 수사는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만 승진시키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은 다 내쫓고 이렇게 인사 이동을 해서 이 능력 있는 검사들이 여러 차례 인사해서 다 배제돼 버리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는요, 이낙연이가 지금 옵티머스로부터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매달 11만 5천 원의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서울시 선관위에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검찰 관계자는요, 기자들한테 검찰이 여러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돌파하지 못하더라고 말을 했어요. 이 문제를 파고들면 여건에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김재현이나 윤석호 변호사는 예상과는 달리 검찰에서 술술 다 불었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검찰의 30페이지 분량의 자필 진술서를 가지고 옵티머스 로비 의혹에 대한 단서를 내놨다는 거예요. 김재현이도 로비 의혹 일부를 인정했고요. 또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위해 NH투자증권 대표한테 접촉도 시도했다는 것까지도 진술을 했고, 여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단서도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 그 옛날에 이 칠산 해운입니까? 이 호남에서 유명했던 시행그룹 재무총괄을 지낸 정영재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2009년에 농협중앙회 심사역에게 대출 로비를 벌이는 등 이런 분야로 굉장히 발이 넓은 인물인데요. 이 사람하고 또 막판에 옵티머스 측에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대가로 여권을 상대로 로비한다는 신모씨, 이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 사람이 수사에 올랐는데, 그래서 수뇌부의 조사부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로비 의혹 수사도 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정영재를 시작으로 본격 로비 의혹 조사가 시작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 2달 한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 김재현의 진술은 면담 기록에만 일부 남아있고, 검찰은 자산 보전 추징 등만 하다가 9월 달에 이제 수사 중간 간부 교체가 있고 난 뒤에야 수사팀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뒤늦게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공개되면서 로비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가 문제가 되면서 윤석열 총장 등에게도 이제 뒤늦게서 이제 밖으로 언론에 다 나가고 난 뒤에 보고하는 시효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사팀이 신빙성을 더 점검하려 했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이 정영재와 이 신모 등이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재를 잡아야 전파진흥원 돈을 유치하는 것도 지금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옵티머스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이런 것까지도 알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검찰 이것도 범죄 행위인 거는 알고 있지요. 자, 옵티머스의 85%를 NH 이 정권에서 팔았습니다. 투자증권에서요. 그 NH 투자증권에서 이 팔게 하는 부분의 로비를 정영재가 지금 옵티머스 대체 투자 대표가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NH 투자증권은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팔았을 가능성이 시중에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정영재를 지금 신병 확보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영재가 잡히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정권과 관련되는 부분이 숱하게 터져 나올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 CN 우방입니까? CN 그룹에서
또 질사내운에서 여러 차례 이런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비에서 핵심적으로 했던 자들이 지금 다 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도망가도록 시간을 검찰이 끌어준 거 아니냐. 그리고 김봉현의 진술을 검찰이 뭉갠 거. 검찰이 저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 수사를 한 검사들을 그리고 수사관들 전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권과 조율하면서 쉬쉬하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게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면 뭐가 처리 대상입니까? 저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놈들보다 더 나쁘다고 봐요. 자, 이런 거를 놔두고 민주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